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의 럭키 여행입니다. 최근에 이제 큰 이슈가 있었던 절세 계좌에서 받은 배당금은 이제 과세 이연을 해줬는데 원천 징수로 변경되고 이중 과세에 대한 문제가 드러나면서 절세 계좌로 배당 투자하시는 분들께서 난리 난 상황입니다. 그 관련해서 급하게 영상을 만들어 올렸는데 저도 감정이입이 많이 된 상태라서 흥분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중한 댓글들을 전부 다 읽어봤습니다.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르다 보니 저와 비슷하게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신뢰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서 그런지 앞으로 비슷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판단에 절세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전부 다 매도하고 해외 직투를 할 것이다 방향을 가지신 분도 있고, 반대로 아직 혜택이 남아있으니까 여전히 그 부분을 받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을 가지신 분도 있습니다. 무엇이 맞다고 틀리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 기준에서 맞으면 그것을 선택하고 책임지면 그 선택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 영상에선 제가 적극적으로 달러 자산을 모으라고 한 건 개인적인 관점이지만 기축 통화가 달러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앞으로 현실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대응을 해야 할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별도의 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해외 직투를 이용한다. 기재부 개선을 기다리지 않고 그대로 현재 혜택을 받으면서 유지한다. 아니면 이제 배당 투자 관련된 거 아닌 이제 S&P 500이나 나스닥 커버드 콜 이런 종목들을 투자한다. 이렇게 나눠집니다. 우선 이제 지금 사태에 대해서 간략하게 확인하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해외 기준만 보겠습니다. 별세 계좌로 이제 국내 주식을 투자하신 분들은 다소 다릅니다. 간단하게 이 문제를 정리해 보자면 해외에서 받은 배당금에 대한 과세 이연이 사라진 겁니다. 선호 환급이 사라져서 이전에 이 혜택을 줬었는데 과거에 대비해서 이제 해외 ETF 투자자가 늘어났죠. 늘어나가지고 규모가 너무 커져서 감당이 안 되는 부분이라서 결국 이 혜택을 없애기로 결정한 거죠. 거기서 발생한 게 이미 냈는데 또 세금을 내니까 이중과세가 문제인 거지.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사실을 3년 전에 발행을 해놓고서는 이제 증권사도 그렇고 투자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았던 게 문제입니다. 네, 이 정도만 정리하고 본격적으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SA와 연금저축 IRP의 혜택과 리스크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IS 계좌를 보면 의무기간 3년 보유 시 위과세 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 400만 원, 위과세 초과 금액의 9.9% 분리과세로 해주고 있죠. 그리고 중도 해지 시에는 수익에 대한 15.4%, 중도 인출을 하게 되면 이제 수익금 제외하고 원금은 출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연금저축은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연 600만 원 내에서 세공제 13.2%를 해주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확정 수익을 얻는 거죠. 세금을 안 내게 되니까. IRP도 연 900만 원 세공제 이렇게 똑같이 지급을 하는데 연금저축과 IRP 합쳐서 900만 원이기 때문에 보통 600만 원 300만 원 조합을 많이 하고 있죠, 투자를. 그리고 이제 연금 수령 전에 발생하는 수익을 모두 비과세입니다. 모두 비과세. IS하고 다르죠. 그리고 만기 시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3.3%에서 5.5%를 연금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15.4%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해지하게 된다면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 모두 반환을 해야 됩니다. 기타 소득세도 수익에 대해서 16.5%가 발생을 하고, 중도 인출을 원한다면 연금저축은 수익금 제외하고 원금은 출금 가능하지만 IRP는 법정 사유가 아니면 일부 출금이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사라진 게 배당금 과세 이연이 이 세 개 전부 다 사라졌다는 얘기인 거죠. 해외 ETF 배당 관련해서 알고 계셔야 하는 점은 해외 ETF 매매 차익 손익은 그리고 배당금은 금융소득에 포함이 됩니다. 이걸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앞에 제가 다룬 내용이 이게 핵심입니다. 첫 번째 케이스를 이제 절세 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해외 지투를 한다. 이 과정을 봤을 때 리스크를 봐야죠. 전부 다 팔고 넘어간다고 하면 다시 우리 수익금에 대해서 15.4%만 내면 됩니다. 15.4%지 않습니까? 이게 금융소득으로 잡힌다. 우리가 배당 투자를 한 이유가 어떻게 보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려고 IS 계좌를 많이 하시는데 그게 금융소득으로 잡혀버립니다. 중도 해지해버리면 수익금 돼서. 그래서 이제 만약에 종합소득 연 2천만 원을 이제 해외 지투를 하고 넘어가는 부분은 이제 IS 계좌를 하시는 분들 꽤나 많은데 금융소득으로 잡히니까 금융종합소득 2천만 원을 관리하거나
종합소득 과세 8,400만 원을 맞추고 있으신 분들은 다소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만약에 그렇게 해당이 되는 분들은 잠시 해지는 미루고 일단 원금만 추금해서 세금을 이런 갑자기 크게 발생한 거는 관리하고 내년부터 조금 다시 이렇게 방법을 찾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금저축과 IARP는 이제 금융소득이 아닙니다. 기타 소득세로 잡히기 때문에 종합소득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그렇게 들어가 버리니까 이 부분도 만약에 진짜 해지를 한다면 이 세액공제 반환, 그냥 보유 기간이 많을수록 이 금액은 커지겠죠. 그다음에 기타 소득세, 내가 갑자기 그날에 종합소득으로 많이 잡힐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냥 저는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IRP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배당을 투자하고 있다면 종목을 바꿔서 배당이 아닌 다른 종목을 우상향하는 자산을 그냥 변경을 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이제 대응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인데 두 번째 케이스와 세 번째 케이스를 같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전에는 위험한 투자가 싫고 변동성보다는 안정적으로 배당을 받고 성장할 수 있는 타미당으로 이제 배당 재투자를 했더라면 지금은 절세 계좌에서 사라진 배당금 과세 이연이 없어졌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타미당 배당 재투자는 다시 장점이 사라지고 리스크가 생겼습니다. 이거를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나스닥이나 S&P 500으로 가는 게 절세 계좌를 운용하는 부분에서는 유리한 점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가 하락도 있을 수도 있지만은 우선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배당 투자를 나는 원한다고 하면 옵션 수익을 모아서 분배금을 주는 커버드콜 상품을 보유하는 겁니다. 이제 커버드 콜도 상품 구성에 따라서 원청 지수가 될 수 있지만 분배금은 원청 지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타미당 2호가 슈트 3% 옵션 수익 7%에서 연간 10% 배당 목표로 하고 있는 상품인데 이제 이 부분에는 배당 소득세 원천 징수가 발생이 되지만 이 부분에는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타미당을 좀 원하시는 분들은 타미당 재투자보다는 이거를 좀 가져가는 게 좀 저는 더 좋다고 보고 있고요. 국내 커버드 그런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공부한 다음에 알려드리고 핵심은 절세 계좌에서 이제 보유 종목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컨버터 콜을 이제 간단하게 추천하는 거는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타겟 컨버터 콜 2호이고 그다음에 뭐 모르시는 분도 있지만 JPQ와 비슷한 게 이제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커버드 콜 합성 이렇게 있습니다. 우선 현재 추천드리는 거는 이 정도입니다. 과거에는 타미당 사서 배당을 재투자했더라면 지금은 이제 커버드 콜을 사가지고 배당금을 받아서 재투자하는 게 조금 더 낫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제 커버드 콜 받은 분배금을 커버드 콜 사는 것보다는 S&P 500이나 나스닥을 같이 모아가는 투자 방법이 이제 트렌드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배당도 많이 주는데 타미당을 이후로 또 타미당 사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지만은 우선 국내 커버드 콜은 주가 흐름이 정확하게 이제 이렇다 저렇게 흐름을 볼 수가 없는 게 환율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좀 정확하게 더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은 기존 타미당 배당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이제 환율을 아예 빼고 이 기초 자산 흐름이 슈드와 비슷하게 흘러가는지 아니면 우하향을 나타내고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아무래도 이게 높은 배당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옵션 거래 방식에 따라서 타미당 이후에 주가가 우하향을 나타낼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자산이 우상향하는 S&P 500이나 나스닥을 재투자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앞으로 다뤄보도록 하고 다음은 제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신뢰라고 생각해서 절세로 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해외를 직투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2, 3번을 선택을 했더라도 1번의 기준을 한번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리스크를 인지하고 이 방법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1번은 리스크를 일단 피하겠다 이거고 2번은 우선 혜택을 받고 리스크는 뒤에 보겠다니까 그 리스크가 뭔지 봐야 되겠죠. 연금저축하고 IRP는 그냥 넘어가고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거는 비과세 초과 금액의 분리과세입니다. 마지막 남은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분리과세가
저는 이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혜택 분리 과세가 아니 나중에는 이 과세가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3년 기준에 3년 만기 기준에 이렇게 비과세 혜택을 주고 분리 과세잖아요. 근데 이 ISA가 5년까지 납입을 가능하고 또 개인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10년, 20년 계좌를 유지가 가능합니다. 내가 이 ISA 원래 이거 개설할 때도 뭐 금융소득이 2천만 원 넘게 되면 계좌가 개설도 안 되고 하니까 여기를 해지를 하지 않고 계속 보유를 하다가 확실하게 복리 효과를 누린 다음에 뭐 10년, 20년 뒤에 그냥 그때 해지를 해서 분리과세 9.9%를 받게 되면 해외 ETF 수익은 15.4% 세율을 받게 되는데 9.9%를 받고 절세 효과를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사태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 세금으로 가지고 이런 절세 제도가 생긴 건데, 이게 투자자들이 이거를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이걸 절세 계좌를 잘 이용하다 보니까 세금이 빵꾸 난 거라 말입니다. 그럼 세금을 걷어야 했는데 못 걷어서 빵꾸가 난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에 저와 같은 유튜버가 이거를 해지하지 말고 10년, 20년 보유하고 그냥 계좌를 쭉쭉쭉 그냥 제가 말한 것처럼 커버드 컷하고 이 나스닥 모아가면서 이렇게 하세요 하면 10년, 20년 뒤에 되면 뭐 수익률이 몇백 프로 될 것 같습니다. 뭐 1억이 한 뭐 몇십억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IS 계좌를 개설이 중요한 거지 해지가 중요하지 않게 되면서 여기서 나오는 분리과세 이 세금 혜택 했으니까 어느 정도 세금이 순환이 돼야 되는데 순환이 안 됩니다. 그럼 또 세금이 빵꾸 나게 돼요. 그럼 또 정책을 바꿀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이게 또 그런 사태가 일어나면 안 일어날 수는 없어요. 이제 한번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어차피 이 제도가 지금 뭔가 제대로 설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보니까 이걸 세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IS 계좌를 유지를 이제 개인 의사 상관없이 기간을 정해놓고 무조건 해지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세금 혜택 준 만큼 다시 회수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방향을 틀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IS 계좌에서 가장 큰 장점은 분리 과세입니다. 금리종합소득과세 이제 2천만 원 넘게 되면 발생하는 추가 건보료 그리고 종합소득과세가 넘지 않도록 일정 부분 넘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한 정말 좋은 꿀 계좌인데 특히 이제 배당 투자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꿀 같은 계좌이죠. 그것을 막아버린다고 하면 이제 분리 과세가 아니라 이제 과세가 진짜 될 수 있다는 거죠. 나중에는 사태가 지금처럼 또 커지게 되면 그러면 여기서 또 생기는 문제가 뭐를 볼 수 있냐면 이렇게 과세로 만약에 변경이 됐다 하면 여기서 나오는 손익이 전부 다 금융소득으로 잡힌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3년, 5년 보유로 한 방에 때리게 되면 한 해에 갑자기 막대한 금융소득으로 잡힐 수 있으니 또 조건을 걸겠죠. 뭐 3년 기준이면 뭐 수익금 나누기 3, 나누기 5 이런 방식으로 정책이 바뀔 가능성도 열어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해외 직투로 넘어간 사람은 정말 최악의 경우지만은 양도세 22% 더 늘린다는 이상 정책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죠. 저도 그렇고 이거는 이제 다른 문제입니다. 정말 큰 문제라서 이건 지금 건드면 문제가 커지고 우선은 이걸 먼저 건들 가능성이 있다. 또 한 번 더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그러면 ISA 계좌가 이렇게 유튜브 영향으로 제가 말한 시나리오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이런 선택을 하신 분들은 인지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이게 싫으니까 1번을 선택한 사람들은 그냥 애초에 직투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넘어가는 이유도 이제 어떻게 보면 원화 달러가 아닌 달러 자산을 내가 직접 모으고 거기서 발생하는 세금을 조금 더 많이 내더라도 앞으로 또 생길 수 있는 뒤통수에 맞지 않겠다는 것을 선택하는 거죠. 뭐 아직 뭐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은 앞으로는 이 커버드 콜이 인기가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배당금에 대한 메리트가 사라졌기 때문에 사람은 또 이게 또 방법을 찾지 않습니까? 방법을 찾아보면 선택은 사실 S&P 500, 나스닥밖에 없는데 해외 ETF를 투자하려면 아니면 직투로 넘어가기에는 양도세도 부담이 좀 있는데 그러면 이제 배당금을 커버드 콜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눈에 보이게 되는 거죠. 현재로는 저는 이제 커버드 콜이 배당 투자자에게는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미국 주식으로 럭키 여행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